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관연도를 좀 풀어볼 건데 2017년도 제1회 전기산업기사에 나왔던 문제들 풀어보도록 하죠. 자, 2017년도 문제를 풀 거고요. 2017년 1회입니다.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도기전력의 크기는 폐회로에 세교하는 자속의 시간적 변화율에 비례한다라는 법칙이 뭐냐라고 했는데, 전자유도에 의한 유기기전력의 크기는 마이너스 n dt분의 d파이라든가 마이너스 L, 그렇죠. dt분의 di라는 식을 쓰는 거여서 단위는 볼트였잖아요. 방향, 반대 방향이다 라고 하는 방향을 말한 사람이 렌츠, 세교자속의 증감에 비례하는, 세교자속의 변화에 비례한다, 전류의 변화에 비례한다 라고 하는 게 패러데이. 그럼 지금 답은 패러데이 법칙이 되는 거죠. 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항이 24옴인 코일을 지나는, 저항 R이 24옴짜리인 코일을 지나는 자속이 있습니다. 자속 파이가 0.6의 코사인의 800t라고 하네요. 일대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최대값을 구해라. Imax 값 구하라는 건데, Imax 값을 구하려면 I는 R분의 V니까 R분의 Vmax 값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R은 24. 문제는 Vmax를 찾는 게 1이죠. 그럼 자속을 가지고 유기기전력 구하면 돼요. 여기 있네. 기전력 2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n dt분의 d파이니까 파이 자리가 0.6의 코사인의 800의 t가 된다는 거죠. 그럼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 되잖아요. 그럼 800t라고 하는 거니까 800이 앞으로 나올 거고, 8 곱하기 6, 6, 8에 48, 480인가? 48인가? 480 맞네요. 480 사인 그리고 800 t 이렇게 미분이 되겠죠. 오메가라고 가정해서 넘어간 거랑 똑같아야 돼. n 하나 붙어야 되네. 여기 n 하나 붙을 거고 권선수 있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지금 최대값에 대한 게 얼마요? 480이지. 전압의 최대값. 그럼 여기에다가 480만 넣어주시면 답이겠다. 그래서 24분의 480 했더니 얼마가 되냐 이거. 20이 되네요. 20. 그래서 정답은 20A라고 하는 2번이 정답이 돼요. 뭐 저항 나와 있고 자속 나와 있으니까 최대 전압만 찾아내시면 되고, 유기기전력 만드는 방법으로 마이너스 n dt분의 d파일 때 권선수 n을 몇 회로? 1회로 가정하고 문제를 풀어버리면 최대 전압의 크기는 480V가 나온다는 얘기죠. 별거 아니었어요. 3번 문제. 대전도체 표면의 전압 밀도를 시그마라고 할 때 대전도체 표면의 단위 면적에 받는 정전응력이라고 했는데 스몰 f라고 써서요. 면적당 힘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얘는 전개 가지고 하면 2입실론분의 로우 S의 제곱이고, 얘를 뭐라고 쓰죠? 2입실론분의 시그마의 제곱이고, 그래서 2분의 1배의 2제곱의 입실론이고, 그래서 2분의 1배의 2D가 되더라. 그러면 요거 시그마 제곱에 비례하거나 로우 S 제곱에 비례하거나 2제곱에 비례하거나 2 곱하기 D에 비례할 거다. 결국 답은 4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셔서 4번 문항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항은 전자파 파동 임피던스의 관계식으로 옳은 거. 파동 고유 임피던스 에타라는 기호 많이 쓰죠. 에타는 자계에 대한 전개의 비인데 매질로 표현하면 루트 입실론분의 뮤니까 대각선으로 곱하면 2 곱하기 루트 입실론 값은 h에 곱하기 루트 뮤와 같다. 12장에서 많이 하시던 거. 결국 찾아내시면 3번이 정답이 되네요. 넘어가셔서 5번 문제도 보실게요. 다음 5번 문항 같은 경우는 자기 인덕턴스 L 코일에 I라는 전류가 흐를 때 저장되는 에너지. L에서 저장되는 에너지 WL 값의 공식 세 가지 있죠. 2분의 1에다가 LI의 제곱이라는 거하고, LI는 M파이를 가지고 식을 바꿔서 넣어보면 2L분의 파이 제곱이라는 거나 2분의 파이 I라는 거. 어떤 걸 쓰셔도 괜찮죠? 여기서 요 두 가지를 만들어냈던 방법 기억나시지? L 곱하기 I는 누구랑 같을 때? M파이랑 같을 때 권선수 N을 1회로 가정하고 L 값과 I 값 찾아서 대입해 보는 거예요. 결국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번으로 넘어가시죠. 극판의 면적이 10의 제곱센티미터, 면적 S를 10의 제곱센티미터라 하고, 간격 D를 1mm라고 하고요. 평행판 콘덴서 비유전율인 입실론 S가 3이라고 했을 때 전압은 몇 볼트를 취한다? 100볼트를 공급한다면 축적되는 에너지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돼 있어요.
콘덴서에서 저장되는 에너지는 위에서 했던 거랑은 조금 다르게 WC는 하나만 쓸까? 2분의 1 CV제곱. 물론 2C분의 Q제곱, 2분의 QV라는 게 있는데 CV제곱에서 V값은 나와있고 C만 알면 되는데 평행판 콘덴서에서 C값은 어떻게 돼요? D분의 입실론 제로에 S 여기에 비유전율만 추가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요거 구해서 대입하란 얘기인 거예요. 간격 D 자리에다가는 1mm니까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에 입실론 제로는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에다가 비유전율 3, 면적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한 어떤 값이 나온다면 그거를 여기다가 넣어라. 그리고 V에는 100을 넣어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요거 계산한 값만 알면 되네요. C값 계산한 게 2.655가 나온대요. 2.6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에서 여기다 대입하면 최종적인 에너지 WC 값은 2분의 1배의 CV제곱에서 C가 2.6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곱하기 V는 100의 제곱 이렇게 들어갈 거다. 그래서 계산기 누르면 1번이 정답이 되네요. 이거고요. 7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와의 세기 JM을 자속 밀도 B와 B2절로 나타내라. 이거는 그냥 공식인데 자와의 세기라고 하는 거는요. 분극의 세기라고 하는 폴라리제이션 P에 대응되는 게 자와의 세기 J니까 J라는 식 한번 쓰죠. 뮤제로에다가 뮤S 마이너스 1 곱하기 자개의 세기 H 자속 밀도 B에다가 1 마이너스 뮤 S분의 1인 거 자화율에다가 자개 곱한 거 요 세 개를 일반적인 식으로 쓰잖아. 그래서 뭐 웨버퍼 제곱미터라는 단위를 만들어낼 거고 그럼 이 중에 하나가 있겠다는 얘기지. 공식이니까. 그럼 얘네 요거 정답이 3번에 존재하네요. 7번까지는 좀 수월하고요.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번 문항. 8번은 평행판 공기 콘덴서 극판 간의 비유전율이 6인 유리판을 일부만 삽입하는 경우 유리판과 공기 간의 경계면에서 발생하는 힘을 구하는데 단위가 뉴턴 퍼 제곱미터, 면적당 힘입니다. 극판 간의 전위 경도가 30kV/cm라고 나와 있고요. 유리판의 두께는 평행판 거리와 같다라고 하는 조건을 줬네요. 근데 이렇게 뭐 아무 얘기 없을 때 우리 유리판 갖고 하면 직렬인 거 갖고 하니까 면적당 작용하는 스몰 f는 2분의 1배에다가 수평 배열인 걸로 생각을 하면 입실론 1 마이너스 입실론 2에다가 2의 제곱 해서 단위를 경계면 조건할 때 배웠던 뉴턴 퍼 제곱미터 이거 쓰지 않습니까? 그럼 2분의 1배라고 쓰고요. 입실론 1이라는 거는 공기였으니까 입실론 제로가 될 거고 입실론 2는 제로에 입실론 s가 될 거고 곱하기 2제곱이 되겠네. 그럼 요거 2분의 1배에다가 입실론 제로로 묶을까?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으로 묶고 1 마이너스 입실론 s 얼마라고 줬지? 입실론 s1, 입실론 s2 뭐 아무거나 쓰자. 마이너스를 쓰든지 지금 여기서요. 입실론 1 마이너스 입실론 2라고 쓴 거에서 여기 그냥 여기를 1에서 입실론 s가 지금 얼마로 나왔냐면 6으로 빼면 마이너스 5 되니까 이거를 이렇게 할게요. 원래 입실론 1 쪽을 유리 쪽으로 보고요. 이쪽을 공기 쪽으로 봅시다. 그러면 여기가 입실론 S 여기가 공기니까 1이 된다고 치고 그럼 입실론 S 6 빼기 1에 전개는 얼마로 나왔어? 30kV/cm 나왔네. 그럼 30 센치는 10의 마이너스 2승, 키로는 10의 몇 승? 3승. 이래도 답은 똑같게 된다라는 거죠. 앞에 뭐 바꿔서 풀었어도 부호가 마이너스만 붙는 거지 값이 달라지진 않아요. 6 빼기 1에서 5 쓰거나 1 빼기 6에서 마이너스 5 쓰거나 똑같아진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계산기 누르면 199.25, 199.25라고 하는 1번이 정답이 돼요. 수평일 때하고 수직일 때하고 면적당 작용하는 힘의 공식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정 안 되면 앞에는 2분의 1로 공통인 거 외우시고 수평이면 2제곱, 수직이면 D제곱. 물론 수직일 땐 입실론 2분의 1 빼기 입실론 1분의 1로 바뀌죠. 9번 문제. 비유전율이 4래요. 입실론 S가 4고 전개의 세기라고 하는 2의 값을 줬는데 20kV/m인 유전체 내의 전속 밀도를 구해라 라는 거네. 그럼 전속 밀도 D는 면적 S분의 푸사이고 면적 S분의 Q고 4파이 R의 제곱분의 Q가 돼서
전개 2 곱하기 입실론 제로인데 비유전율이 있으니까 요거 계산하라는 얘기네요. 그럼 2라고 하는 게 20에 킬로면 10의 3승, 입실론 제로는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비유전율 4 계산기 눌러라. 계산기 눌러보시고 단위를 마이크로 쿨롱 퍼 제곱미터로 하래요. 그럼 마이크로로 환산해내. 반대되는 얼마를 곱하자? 10의 6승. 그래서 계산기 눌러보시면 0.7081번이 답이 됩니다. 단위 환산만 하시면 되고 10번째 문항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10번 문항은요. 단면적이 같은 자기회로가 있습니다. 철심의 투자율을 뮤라고 하고요. 철심회로의 길이를 L이라고 한다. 지금 그 회로 일부의 미소공극을 만들었을 때 배수를 찾네요. 쌤, 미소공극을 만들었다고 하면 공극이 발생하기 전에 자기저항을 RM. 그럼 얘는 공극이 아니니까 뮤제로 뮤S 면적 S분의 L이 되는 거고 공극이 발생했을 때의 저항을 RG라고 할까요? 그러면 공극 전 저항에다가 공극 부분 거를 더해야 돼. 그러니까 R-라고 하자. 공극이 발생했을 때. 그럼 공극 전의 저항은 뮤제로에다가 뮤S의 면적 S분의 L이 되는 거고 공극 부분은 구멍의 면적이 어차피 똑같은 거고 공극의 길이를 LG로 쓸 거예요. 그러면 통분시켜야죠. 뮤제로 뮤S 면적 S분의 L 플러스의 뮤S의 LG. 그래서 이게 처음 공극이 발생하기 전 처음 저항이고 공극이 발생하고 난 나중 후에 저항이 되면 처음의 몇 배냐라고 했으니까 뭐뭐의 분모가 가야 되죠. 그래서 배수 찾을 때는 처음에 해당하는 누구를 뮤제로 뮤S 면적 S분의 L 나중에 해당하는 누구 뮤제로 뮤S 면적 S분의 L 플러스의 뮤S의 LG. 요거하고 요거 약분하니까 L분의 L이면 1 플러스 L분의 뮤S LG배라고 하는 값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게 정답이에요. 그럼 얘는 1 플러스 없네요. 그럼 이렇게 해야 되죠. 여기 보기가 없으니까 분모 분자의 뮤제로를 곱하세요. 그러면 1 플러스 뮤제로 곱하면 뮤제로의 L, 뮤제로 곱하면 뮤의 LG. 왜? 뮤는 뮤제로 곱하기 뮤S니까. 그러면 정답이 있습니다. 2번에 정답이 있네요. 책하고 똑같았던 문제 같아요. 11번 문제도 가겠습니다. 11번 문항. 11번 같은 경우는 그림과 같이 도체구 내부의 공동의 중심에 점전화 Q가 있을 때 이 도체구 외부로 발산되어 나오는 전기력선의 수는 어떻게 되느냐? 전기력선의 수는요. 진공 상태일 때는 입실론 제로분의 Q로 고정이 돼 있고 진공이 아니라면 입실론분의 Q잖아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얘는 지금 진공이라고 하니까 2번이 정답이 되죠. 전속은요. 매질의 영향을 안 받지만 전기력선은 매질의 영향을 받죠. 그 차이. 12번. 매 초마다 S면을 통과하는 전자 에너지 W를 인테그랄 S P N ds로 표시하는데 다음 중 틀린 설명을 찾아라. 벡터 P를 포인팅 벡터. 저희는 P-라고 많이 썼었습니다. 2번 N이 내향일 때 S면에 공급되는 총전력이다. N이 외향일 때는 S면에서 나오는 총전력이 된다. P의 방향은 전자계 에너지 흐름의 진행 방향과 다르다. 아니죠. 포인팅 벡터의 진행 방향은 항상 E 크로스 H라고 하는 진행 방향과 어떻다? 같다. 이건 그냥 뭐 말로 설명되어 있는 거네. 4번이 될 거고 13번 문제는 뭐예요? 문제가 자위의 단위로 옳은 걸 찾아라. 자위는 U라는 기호를 쓰고요. 전위라고 하는 V에 대응되는 거니까 볼트에 대응되는 암페아 혹은 권선수의 개념인 턴을 합산한 암페아 턴 이거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셔서 14번으로 가시죠. 전개 2를 줬는데 3,4를 통과하는 밑줄 치셔야 되네. 전기력선의 방정식 2는 x의 i 빼기 y의 j에서 3,4를 통과하는 전기력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원래요 전기력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에는요 2x분의 dx는 2y분의 dy랑 같고 2z분의 dz랑 같다라고 하는 모양을 가지고 2xi, 2yj가 되니까 여기가 x분의 dx
y분의 dy 이렇게 해서 대각선 곱해갖고 x 곱하기 dy가 y 곱하기 dx와 같다. 뭐 이렇게 써놓고 하나 넘어가고요. 넘어가고 해갖고 양변 인테그랄 취해서 뭐 x분의 1 뭐 이렇게 막 푸는 건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좌표가 주어져 있으면 보기에다가 뭐 하자? 보기에 대입하자. 그래서 딱 떨어지는 거 찾는 거고 좌표가 주어져 있지 않으면 y는 cx, 뭐 ax, kx 아니면 뭐 c분의 1x가 나와도 앞에 전부 다 상수가 있다라는 것만 알면 무조건 답이잖아. 지금 좌표가 있으니까 대입하는 거예요. x에다가는 3을 넣고 y에다가 4 넣어서 딱 떨어지는 거. 3번에다가 x자리에다가 3 집어넣으면 3분의 12니까 y 4 나오잖아.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푸는 거지 괜히 전기력선의 방정식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다음 거는요 15번 문제인데 이쪽에 풀어야 되나? 15번 문제가 1000A 턴퍼메타의 자개 중에 자개 H가 1000A 턴퍼메타라고 나와 있고 어떤 자극을 놓았을 때 힘 F가 3 곱하기 10의 2승 뉴턴이라고 합니다. 자극의 세기를 구해라. F는 Q2다 라고 하는 게 전개 파트에 있었으니까 Q2에 대응되는 건 MH가 되는 거죠. 그럼 자극 M이라고 하는 거는 H분의 F 해서 H 자리에다가 1000을 F 자리에다가 3 곱하기 10의 2승을 넣으면 둘둘 0.3이 되겠네요. 정답 0.32번이 될 거고 16번째 문제로 넘어가실게요. 16번째 문제는 임의의 절연체에 대한 유전율의 단위로 옳은 거. 뭐 딴 거 필요 없고요. 유전율 입실론의 단위는 페러퍼 미터. 투자율 뮤의 단위는 헬리퍼 미터.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7번. 요것도 풀이가 좀 길어지겠네요. 그래서 17번 앞에다 풀어보겠습니다. 17번째 문제는 1.2 쿨롱의 점전하가 있어요. Q라고 하는 점전하가 마이너스 1.2 쿨롱인가 봅니다. 속도가 나왔네요. V라는 속도가 5의 AX 더하기 2의 AY 빼기 3의 AZ 속도로 운동한다. 이 전하가 자속 밀도 B를 마이너스 4의 AX 더하기 4의 AY 더하기 3의 AG인 자기에서 운동하고 있을 때 전하에 작용하는 힘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문제를 풀어봐라 라는 것 같아요. 근데 마이너스 1.2 쿨롱의 점전하가 존재하고 있는 거고 속도가 나와 있고 자속 밀도 B 나와 있는 거고 작용하는 힘을 구해라? 요거는요 그냥 쌤들이 알고 있는 것 중에 로렌츠의 힘이라는 거 혹시 기억나시나? 원래는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서 F가 아바이는 신이에요 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더니 로렌츠가 아니야 QBV의 사인 세타야 라고 정의를 해서 로렌츠라고 했는데 이거 하나만 하면 뭐하니까 F라고 하는 전체적인 힘을 전개를 뚫을 때 힘과 자개를 뚫을 때 힘으로 합산을 해서 QBV 사인 세타 수직 방향이라고 하면 Q는 아무데나 붙이고 V 크로스 B, 부 B 이렇게 외우라고 했잖아. V 크로스 B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Q라고 하는 거 하나에다가 여기다가는 E 플러스 V 크로스 B다 이렇게 정의한 게 또 로렌츠의 힘이다 라고 했었던 게 있을 거예요. 요거 가지고 풀어야 될 것 같은 문제인 거지. 근데 지금 조건에는 전하 존재하고 V 존재하고 B 존재하고 전개는 없으니까 V 크로스 B만 일단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자속 밀도 B하고 그 다음에 속도 나와 있으니까 V 크로스 B를 먼저 해보겠다라는 얘기죠. 거기에 마지막에 나는 Q만 곱해서 만들 거예요. 지금 얘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전개를 뚫었다는 얘기는 못하는 거지. 요것만 가지고 하는 거지. 여기 있는 거. 요거만 가지고 문제를 풀 거예요. 근데 이거 하려면 V 크로스 B가 먼저 돼야 되니까 V 크로스 B라고 하는 3x3 행렬 계산을 해야죠. 그럼 방향 성분을 AX, AY, AG라고 쓰고
V가 먼저 들어가네요. 그럼 5, 2, 마이너스 3. B가 나중이니까 마이너스 4, 4, 3 이렇게 써줘야 뭘 풀 수 있는 거고. 자, 요거 잠깐 지울게요. 이제 V 크로스 B 하는 거 알았으니까 식은 지우고 계산이 좀 필요하겠죠? 그럼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쪽에다 이어서 풀겠습니다. AX 성분을 썼을 때는 누구 가리고 오른쪽 2하고 마이너스 3하고 4하고 3하고 플러스 AY 성분을 쓸 때도 가리고 오른쪽이니까 마이너스 3하고 5하고 얼마야? 3하고 마이너스 4하고 AG 성분, AZ 성분을 쓸 때도 가리고 오른쪽이니까 5하고 2하고 마이너스 4하고 4하고 그럼 요거는 3이 6 플러스 4, 3, 12 원래 마이너스 6인데 마이너스 4, 3, 10인데 마이너스 있으니까 AX에다가 플러스 하나 써주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네 플러스 12 마이너스 15 AY 또 플러스 5, 4, 20에 플러스 4, 2, 8 AG라고 하면 18 AX 마이너스 3 AY 플러스 28 H인데 여기 하나 더 해야 되죠. 아까 Q 곱하는 거. Q라고 하는 게 어디였어요? 1. 얼마였지? 2가 되네. 근데 부호가 뭘로 돼 있어? 마이너스가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될 거고 플러스 될 거고 마이너스 될 거야. 근데 여기 보면 보기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일단 계산 다 해볼게요. 1.2라는 걸 곱해요. 마이너스 1.2라는 걸 곱하면 이거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1.2라는 걸 곱하면은 얼마가 되냐? 마이너스 21.6 AX 플러스 3.6 AY 마이너스 33.6 AG 이렇게 돼요. 그러면 스칼라로 구하는 거니까 요거의 크기를 합산해야 되잖아. 그럼 루트 귀찮은 거네. 21.6의 제곱에다가 3.6의 제곱에다가 33.6의 또 제곱.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40.10 정도 요렇게 나온다라는 걸 찾아야 되는 거죠. 만약 벡터로 물어봤었으면 여기서 끝냈어야 돼요. 보기가 벡터였으면 여기서 끝나는 건데 벡터가 아니라 스칼라니까 사실 마이너스라는 걸 만에 하나 까먹었어도 크기를 구하는데 변화는 없죠. 다만 이거는 로렌츠의 힘 가지고 QBV 가지고 계산한다는 거. 다만 V하고 B가 벡터로 나왔으니까 부비라고 했던 거 기억하셔야 돼. 아버지는 부비 싫어한다 해서 V가 항상 먼저였잖아. 그거 꼭 기억해서 V 크로스 B로 계산을 꼭 해야 되는 거죠. 조금 시간이 걸리고 귀찮았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8번째 문제 넘어가실게요. 18번째. 평행판 콘덴서 양 극판의 면적은 3배의 간격이 3분의 1로 줄어들면 용량은 처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건 좀 간단하죠. 평행판 콘덴서에서 용량을 계산하는 방법. 이게 몇 번이죠? 18번째. 용량 C는 D분의 입실론 제로 S라는 식을 쓰는데 간격 D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3분의 1, 3분의 D가 되고 입실론 제로의 면적 S는 몇 배? 3배. 그럼 얘는 D분의 9 입실론 제로 S니까 기존 거에 비해서 몇 배 커질 거다? 9배 증가한다. 답 4번이 되는 거고 19번째 문제는 0.2 웨버 퍼 제곱미터의 평등 자개 속에 이거 자속 밀도죠. 자속 밀도 B가 0.2의 웨버 퍼 제곱미터라는 얘기고 자기와 직각 방향으로 놓인 길이는 몇 cm? 30cm 되는 도선을 자기하고 몇 도로? 30도의 방향으로 속도 V가 30m/s라고 합니다. 유기되는 기전력을 구해라.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죠. 왼손 아니고 유기기전력 E는 BLV의 사인 세타. 자개가 형성되어 있는 공간에 도체나 회로를 두고 운동을 시키면 속도가 발생할 거고 유기기전력이 만들어진다. 이때 B는 0.2, L은 0.3, V는 30, 사인의 30도.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계산기 누르면 0.9 이렇게 나오네요. 20번 문제 마지막 그냥 여기다가 하겠습니다. 공식 물은 거예요. 전기 쌍극자에서 전개의 세기와 거리의 관계를 구해라. 전기 쌍극자에서 전위는요 4파이의 입실론 제로 R의 자승분의 Q델타 즉 라지 M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써서 거리 제곱의 반비라는 게 전이고 전개 E는요 벡터로 표현하면 4파이의 입실론 제로의 R의 3승분의 2M 코사인 세타 R0 성분 플러스 4파이의
입실론 제로 R3승분의 M 사인 세타, 세타 제로 성분이고 스칼라로 하더라도 R3승이 공통이기 때문에 거리 R3승에 반비례한다라는 게 변하진 않죠. 그래서 다른 거랑 다르게 쌍극자에서는 전위가 거리 제곱에 반비례, 전개가 거리 3승에 반비례가 돼요. 그래서 20번 문제에는 2번에 보면 R3승의 반비례다라고 하는 것까지 해서 17년도 1회에 나왔던 문제들은 보통 이렇게 되고 한 문제 정도를 제외하면 정말 건드리지 못할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17년 2회부터 또 갖고 찾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